금요일 양시장 하락세로 장이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IT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받는 가운데 전기 가스업종과 의약품 업종들도 전반적 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장 특징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국과 또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 제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롯데그룹주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전방위 조사 소식과 함께 롯데그룹주 전반적인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쇼핑은 4% 후반대 하락하면서 20만 3천 원 선까지 주가 밀렸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오늘 주가 반등하고 있죠. 닷새만의 반등인데요. 파업 종료로 인해서 판매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65% 오른 13만 5,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 머티리얼즈는 매각 부분에 있어서의 성공 기대감이 주가 상승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93% 오른 4,285원 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반도체는 4분기 실적이 최대를 기록될 것이다. 주가는 현재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과 함께 주가 0.68% 현재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14,8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CJ CGV는 4거래 만에 주가 약세 여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극장 1위 체인 업체에 대해서 인수 부분이 시장에서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인하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95% 하락한 6만 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SX바이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빌게이츠 재단과 연구 지원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18% 넘게 오르며 6,88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헨지코퍼레이션은 코스닥 상장 첫날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9,6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신양 오라컴은 1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9% 넘게 오르며 738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양지수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0.5% 정도까지 밀려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띄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이 3% 이상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는 점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점검을 받아봤는데요. 이에 따른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김태환 전문가님,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일단 오늘 또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가운데 일단 은행주 한 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재료에 의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자체가 오늘 또 현재 흐름 자체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 은행주들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KB금융, 여타 은행주들의 흐름 자체가 그나마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은행주들에게 강하게 떠올라설 수 있었던 중요한 모멘텀 자체는 실적이죠. 실적에다가 연말과 관련되어서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 여기다가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 가지 더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면 이제 내달이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미국 금리 자체가 인상 연원도 가시화되어지는 그런 측면 속에서 이 같은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신한지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좀 매수와 매도를 좀 거듭하면서 68% 정도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이후에 견조한 추세가 아직 깨어지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고가권에서 일정 부분 수렴 과정을 거쳐가는 구간 속에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달 직전의 고점 자체가 46,25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최근에 지수 흐름 자체의 박스권 정도의 등락과 함께 은행주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미미한 등락을 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현재가가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소폭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 종목 자체를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 올라서는 시점에서 우리가 쫓아사는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박스권 정도의 등락에서 박스권 정도 이탈하는 정도 시점마다 저가권에서 분할 매수 이후에 좀 중기적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서 갖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매수 구간이 부담스럽다면 보유자 영역이 되겠죠. 보유자 영역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적으로 45,000원 정도 선이 좀 돌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안착이 되어진다면 안정지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단기적 흐름보다 조금 더 길게 내년 상반기 정도 수준까지도 좀 길게 내다보시고 갖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코스닥, 코스피
보시다시피 양 시장 모두에서 상승률이 1, 2위를 좀 달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엑세스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시효과 정도 출발한 시점에서 일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빌 게이츠 재단 쪽에서 연구 용역 개발비를 좀 받아서 같이 좀 지원한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로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물론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력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말라리아 진단 시약이라든지 진단용 스트립 반제품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매출 비중도 거의 90%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 재단 쪽에서 저수도 국가라든지 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일부 진단 시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단에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학계라든지 또는 연구소와 함께 동반적으로 참여해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관련된 일부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현재 주가의 급등 양상으로 재료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가격대는 7,520원입니다. 현재가 고가권은 7,1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현재 7,010원, 21% 급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료 노출과 함께 짧게 끊어주는 전략 자체도 좀 좋아 보이는데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금융투자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11월 중순부터 매입을 해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관련되어서 기관들이 매도를 보인다면 동반적인 매도를 좀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익절가 정도는 설정해드리겠습니다. 6,500원 정도 익절가를 설정해서 기관들의 매도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 오늘 급등하는 만큼 종목 전략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잘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 위원님은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오늘 어려운 와중에서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주식이죠. 현대차 그룹 잠깐 보겠는데요. 11월에 자동차 국내 판매,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일단 판매 대수가 공개됐습니다. 전년 대비 좀 증가한 거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거로 좀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선방했죠. 9%, 현대차, 기아차 합으로 9% 판매 증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뒷단을 들어보면 또 인센티브가 전년 대비 13%로 늘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2,500달러 이상을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을 보면 거의 대단한 거의 280만 원, 290만 원 정도까지 인센티브를 준 거기 때문에 수익성과는 약간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내수 판매는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지난달보다는 좋았는데, 10월보다는 좋았는데 전년 대비는 여전히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기록했죠, 현대차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3만 원에서 14만 원의 좁은 박스권이 지금 한 6, 7개월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IT 주식이 오늘 급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5%까지 빠졌는데요. 예전 같으면 5% 빠지면 SK하이닉스도 급락,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이 빠질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지금 버티고 있다는데 이걸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차익 매물과 보호무역제 우려, 확대 우려감이 있으나 어찌됐건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앞으로 수십 년까지 이어지지 않겠으나 최소한 2, 3년 동안은 그런 시장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버팀목이다.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다음 주장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될까요? 네, 일단 현재 지루한 답보 상태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고요. 해외 증시 여파로 인해서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일단 답보 상태에서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 같고요. 차주에는 일단 이탈리아의 어떤 개헌과 관련된 국민 투표부터 시작해서 22회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FOMC 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주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루한 답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주 흐름까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위원님은요? 네, 다음 주 초에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다음 주 초에 또 한 번의 대한민국 주시장에 고비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고 들으셨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국민투표에 대한 결과 혹시라도 부결됐을 경우에 그런 혼란, 일정 수준 혼란, 물론 우리가 브렉시트도 경험했고 트럼프도 경험했어서 크게 우려할 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모르죠. 유럽의 부분. 그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월요일 날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보다 더 큰 이벤트는 화요일 날 옵니다. 화요일 날이 바로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의 청문회가
TV에서 하루 종일 할 텐데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뭐 8대, 9대 재벌의 총수들이 나오고요. 국민연금 관계자가 출석하게 돼 있고 아마 삼성물산에 관련된 집중적인 질의응답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혹시라도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런 쪽 물려나고 혹시라도 위법 행위에 대한 질의응답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면 관련 주식들은 급락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그런 것들은 모두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매매 검토하시는 것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앞으로 뭐 지켜볼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려주셨네요. 두 분과 여기 인사 나누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MTN 김태현 전문가 수고하셨네요. 고맙습니다.